안녕하십니까. 3학년 A반 오대석입니다. 오늘은 교수님이 말한 주제 2번을 가지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2번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공을 과정하면서 어떤 것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과 감치는 기공하는 과정 중에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저도 이것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혁신 개발이라는 것을 하는 게 정말 많은 생각이 중요하지만 순간 문득 떠오르는 그런,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머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정했습니다. 기공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분명히 기공이 우리가 짜여져 있는 형식에서 작업하고 분명히 간의 수공업이만큼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분명 그 안에서 무언가의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욱 교수님 같이 여러 가지를 개발하시고 혁신적인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좀 더 기공이 편안해지고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공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문구로 말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기공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도제 빌드업 할 때 수시로 물을 묻히고 스펀지로 물 흡수하고 각티슈로 물기를 빼내는 그런 작업이 너무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왼쪽 손에는 모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손에는 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모형과 물컵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붓에 물기를 빼내고 각티슈로 물기를 그렇게 흡수를 하는 그 작업이 너무 귀찮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불편한 점을 언급하는 게 모형을 작업하는 곳과 물과 스펀지 등 분말가루가 섞인 데가 멀리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너무 멀다, 너무 힘들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혁신 기술 개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제의 새로운 손 팔레트와 물기 조절 도제붓이라고 저는 만들었는데요. 처음 말 들으면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분명 도제의 새로운 손 팔레트 이거는 그냥 뭐야 이거 도제의 새로운 손 팔레트 그러면 장난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이 형태는 무엇이냐면은 왼쪽 손에 우리가 모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왼쪽 손바닥에 도제 분말가루와 작은 스펀지를 손팔레트 모양으로 밑에 뒤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찍고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만든 거고요. 물기 조절의 도제붓 같은 경우에는 도제붓을 계속 물에 적셔주고 계속 닦아주고 스펀지로 적셔줘가지고 도제 끝을 계속 도제 끝을 계속 뾰족하게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개발한 물기 조절 도제붓 같은 경우에는 도제붓 앞에 뒤쪽에 기둥 쪽에 물을 좀 채워 넣어가지고 버튼을 누르거나 흔들 때마다 조금의 물기가 조절이 돼가지고 도제붓 앞에 응어리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제붓말을 뜰 수 있는 적절한 물기가 도제붓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붓의 형태입니다. 지금 그 앞에 이제 이 도제붓 같은 경우에는 앞에 털이 있는 쪽에서는 항상 앞에 딱 모여져 있게끔 털끝이 모여져 있게끔 형성돼 있어야 되고 저 은색 부분에 버튼 같은 걸 하나 달아가지고 저 빨간색 뒤에 긴 부분에 물 저장소를 조금 넣는 겁니다. 저장소를 넣어서
은색의 버튼에 있는 걸 살짝 누를 때마다 빨간색에 있는 물 저장소가 앞으로 와서 그 도제 붓 털 끝 쪽에 물을 조금씩 조금씩 재생시키는 그런 기술을 저는 고안해 봤습니다. 이것도 아까 똑같이 말한 붓의 원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화장품에 있는 팔레트입니다. 저는 참 웃긴 얘기지만은 손 팔레트라고 손장갑을 끼면서 손 바닥면에 손 팔레트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홈을 만들어서 하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빌드업 하면서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도제 분말가루와 스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손 팔레트와 그리고 도제 붓에 수시로 물기 조절을 해주는 물기 조절 도제 붓을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기공하게 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저는 2학년 때까지는 뭐 총의치 실습이던가 국부 실습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은 이번에 3학년이 돼서 어렵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번거로운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어려운 게 존재가 한다고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도제의 캡 만드는 과정입니다. 웩스업도 정말 짜증나고 형태 잡기도 힘들지만은 스프류 달고 메몰하고 주조 시에 이 캡 트리밍 시까지 캡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0.3mm를 만드는 작업이 너무 좀 힘들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모든 학생들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캡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매몰과 주조를 하게 되면은 구멍이 형성돼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제의 빌드업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어태치먼트의 형태 수정, 네 번째는 어태치먼트의 매몰, 다섯 번째는 어태치먼트 트리밍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한 도제 캡 과정입니다. 도제 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서포팅 에어리어를 형성해 주면서 0.3mm의 얇은 두께로서 도제 분말가루가 올라갈 수 있게끔 금속 구조물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캡 트리밍을 저는 이번에 하면서 한 4-5번의 매몰과 주조 과정을 한 것 같습니다. 캡 트리밍보다도 캡 작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0.3mm로 금속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웩스를 너무 얇게 제작하게 되면 구멍이 형성되고 두껍게 제작을 하게 되면 트리밍 시에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좀 불편하고 짜증나는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빌드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저 붓 끝에 있는 얇은 저걸로 도제 분말가루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치아의 모형을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은 도제 분말가루로 에나멜과 덴티인을 올린 상태고요. 그 밑에는 컷백을 한 과정이고, 세 번째는 이제 물기로 수분 조절을 하고 붓으로 잘 다듬어가지고 완성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도제 빌드업 과정이 저는 지금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구치부 쪽의 빌드업 과정인데요. 저희는 구치부 쪽의 빌드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려운 건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교두의 위치던가 중심화 그리고 융선이던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입니다. 어태치먼트 형태 수정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4번 브릿지를 하고 있는데 어태치먼트의 가장 중요한 건 매몰과 주조도 중요하지만 그 외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형 형태를 잡는 걸. 왜냐면은 4번 브릿지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와 그 양옆 치아에 있는 인접 치아와의 연결되는 인접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체적인 치아의 조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어태치먼트를
형태 수정하는 거에 1차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형태 수정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 어태치먼트를 메모하고 주저하는 과정인데, 메모과 주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기포가 생기게 되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태치먼트인 경우에는 이게 5번 브릿지나 3번 브릿지 등 형태가 많기 때문에 메몰 과정에서 정확하게 웨트 에이전트를 뿌려주고 정확하게 기포를 없애는 과정이 없으면은 나중에 주조 시에 기포가 생기게 되고 구멍이 생기게 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메몰과 주조가 완성이 된 후에는 어태치먼트의 지대치에 다시 넣어봐서 결합력이 좋은지 마진에 딱 맞는지 형태를 알아보는 작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어태치먼트를 트리밍해서 지대치에 장착을 했을 때 인접치아와 4번 브릿지가 제대로 된 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3학년에 들어와서 도제라는 과목과 어태치라는 과목을 새로 배우게 됐는데요. 분명 저희가 기고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도제 같은 경우에는. 도제는 역시 섬세한 작업이어서 제가 등치가 커서 그런지 좀 어렵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도제. 빌드업,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는, 캡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하면 되는데 빌드업 과정에서는 정말 저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와 치아에 있는 키앤드 키웨이 방식과 인접 치아와의 조화, 그리고 지렛대 원리 같은 모든 걸 작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웬만한 상식 가지고는 절대 만들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작업하기 쉽고, 그 다음에는 또 어태치먼트라는 과목을 통해서 총위치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작업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총위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어태치먼트를 작업을 하고, 단지 그냥 키앤드 키웨이 넣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어태치먼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어태치먼트도 전체적인 게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나중에 정말로 이제 흥미 있고 정말 재밌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어태치먼트와 도제 빌드업 쪽이 저의 학생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 가장 큰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려운 것과 저희 불편한 점을 통해서 혁신 개발하는 물품을 보여드렸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그만큼 많이 생각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